네. 여기서 절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절단이라는 개념이. 사회체는 다 코드화가 돼 있다 그랬는데 이 코드화라고 하는 건 결국 연속적 흐름을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고 이게 전부 다 지금 하나의 어떤 그 성분을 갖고 있잖아요. 라인. 선으로 우리는 삶을 다 살아가거든요. 어떤 거든지 다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하고 옷을 입고 이 전부 다 선이잖아요. 인간의 의식과 행동은 다 이렇게 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연속적 흐름 안에 있는데 그 흐름에 절단면들이 있습니다. 그 절단면은 각각의 진료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요 선에서 초등학교라고 하는 요 하나의 단위를 진료라고 해요. 진료. 중학교라고 하는 한 단위를 진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학교 가는 과정을 흐름으로 한다면 눈을 뜨고 허리를 일으키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요게 이제 흐름이란 말이에요. 요 흐름 하나하나에 나타나는 각 절단면들. 이게 다 진료입니다. 그래서 뭐 눈을 뜬다, 양치질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각각의 진료인데요. 그 진료가 절단을 하면 그 절단면도 하나의 또 선분성을 가져요. 이를테면 양치질을 한다를 구분해 보면 양치질을 할 때는 뚜껑을 연다, 치약을 짠다, 칫솔에 치약을 묻힌다. 이게 또 하나의 그 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그 모든 기계는 다 연속적인 흐름을 타고 있고 그각 흐름은 다 절단면들이 다 존재를 해서 또 하나의 흐름들이 그 각각의 진료를 중심으로 또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선으로 다 연결돼 있고 각 선의 진료들은 또 하나의 선들로 또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선 안으로 들어가면 각 진료들은 그 선 안에 있는 진료를 탄 절단면의 선들은 또 다른 선들을 또 만들고 있고 그래서 선과 선이 막 엮여 있는 거대한 코드들로 우리의 일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졸랭이라는 화가는 음, 이건 그냥 하나의 예라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요. 졸랭이라는 화가 그린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절단면의 집합과 계열이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선 긋고 각각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 졸랭이. 그 시대에 유명했던 화가의 그림을 예를 든 거고요. 능동적으로 절단면이 능동적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뭐 치약을 짜고 칫솔에 묻히고 이런 게 능동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 어떤 흐름이. 근데 능동적이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도 누가 가르쳐줘서 한 거잖아요, 다. 그래서 그 흐름 자체가 사실은 능동적이기보다 수동적이고 수동적으로 들어온 게 우리의 삶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절단면들은 다 연속성이 있고 흐름을 끊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선을 타고 흘러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저도 지금 PPT를 하나씩 하나씩 넘기면서 한 장 한 장의 흐름을 타고 설명하잖아요. 우리 삶이 다 그렇게 어떤 연속적인 흐름을 타고 간다는 거죠. 그 자폐학자인 요 뒤에 또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그 자폐학자인 베테라임은 외부를 절단면으로 인식하는 그 자폐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어, 이거는 자폐의 특징이지만 인식하지 못해도 모든 인간의 특징이라고 설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외부와 나 사이를 자폐인들은 외부와 나 사이를 구분지어서 절단해서 이해를 해요. 나와 외부는 다른 대상 존재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그냥 같이 흘러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같이 흘러가는 걸로. 이를테면 내가 양치질을 하듯이 쟤도 양치질을 해요. 근데 자폐인들은 제가 양치질을 한다고 내가 꼭 양치질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폐인들은 절단면으로 살아가요. 나와 타자 사이에 절단면을 두고 살아가는데 인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걸 저 사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일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절단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욕망도 절단면을 갖고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욕망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 동일한 욕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일한 욕망이 아니라 각각의 분리된 욕망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타고 쭉 흘러가는 거를 코드화라고 하는데요. 코드화는 이 흐름이 한 번으로 끝나면 코드라고 안 합니다. 그냥 흐름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양치질을 하고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이런 선분성. 이게 한 번만 있으면 이건 그냥 형식 혹은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이걸 코드라고 합니다. 흐름의 형식이 반복이 되면 이건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흐름을 따라 코드를 형성하는 요 이론을 원래 라캉이 일단 만든 거고요. 근데 라캉은 요 이론을 언어에다 한정지었어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캉은 정신분석을 할 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순서를 분석합니다. 근데 들레즈 가타리는 이게 언어에만 그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행동, 삶, 의식, 모든 사회적 실체에 다 이 순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코드화가 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아까 제가 예든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다 코드화가 돼 있죠. 그 코드화에서 벗어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절단면을 중심으로 코드로부터 이탈하는 탈코드화를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분열 분석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전에 한번 든 예인데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하고의 약속에 맨날 늦어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하고의 약속에 맨날 늦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하라 그래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뭐 옷을 입고 전철을 타고 간다. 늘 이런 반복인데 이 코드를 늘 갖고 가는데 맨날 늦어요. 자, 그러면 그 각 코드의 절단면들, 진료들을 절단해서 그 진료들의 코드를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장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화장할 때요, 먼저 얼굴을 지우고 파운데이션 하고 또 뭐 립스틱 바르고 또 막 얘기하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순서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줄여서 화장 시간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가서 그 절단면을 바꾸는 것으로 남자친구와 만날 때마다 지각해서 남자친구와 헤어질 뻔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내 삶에 일어난 문제를 거대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는 왜 남자친구하고의 만남에 늘 늦을까요? 너 어머니하고 살아갈 때는 어땠어? 물어보면 어머니하고 살 땐 이랬고 저랬고 너 엄마랑 살 때 그때 그런 습관이 들어서 맨날 남자친구하고 늦는 거야. 이런 방식이 정신분석적인 방식이에요. 부모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분열 분석적인 방식은 이렇게 코드를 나열하고 각 코드를 세분화해서 절단면들을 또 분석하고 어떤 절단면에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 절단면을 변화시킴으로 그 코드 전체를 문제없는 코드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아주 쉽고 간단한 분열 분석이 아주 기초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체는 그래서 코드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탈코드화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체는 단일한 코드를 구성하지만 분열자는 다양한 코드를 분열시킵니다. 근데 어떤 코드를 바꾸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 신경증자들은. 이를테면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엄마 나 고등학교 안 갈래. 그걸 말할 수 있잖아요. 코드를 탈코드화 하는 거예요, 이제. 나 고등학교 안 갈래.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고등학교를 안 간다는 거야? 막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근데 그 그 아이 입장에서는 탈코드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절단면 하나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니, 나 고등학교 안 가고 그냥 대안학교 갈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엄마 입장에선 용납할 수 없어. 이게 사회가 구성한 코드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체는 이런 단일한 코드를 구성하는데 분열자는 코드가 하나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열자는 다양한 코드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자리에 대안학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검정고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대학을 안 가고 대학 가는 그 코드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 분열자들의 방식은. 근데 신경증자들의 방식은 그 코드가 사회가 구성해 놓은 코드대로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모나코프라고 하는 그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그 해리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해리를 최초로 발견해서 해리를 개념화한 사람인데 그 해리가 욕망을 중심으로 한 의식의 분열을 통해서 생존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해리가 병이라기보다 이 사람이 그때 억압과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취해진 그 환경 속에서는 탈출구였다는 거예요, 해리가. 그래서 해리는 병이라기보다 병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병이지만 그 해리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이 사람 더 큰 어려움에 빠졌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겐 지금 현재 사회가 갖고 있는 코드가
더 큰 병을 유발하는 코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코드에서 나오게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절단은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절단은 결과적으로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종합이라는 거예요. 절단은. 그래서 그 절단면,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절단면이 있잖아요. 고등학교라고 하는 절단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에서 고등학교라고 하는 절단면을 또다시 선분으로 가면 고등학교에서는 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방학이 있고 이런 절단면에서의 흐름과 코드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분열된 게 아니고 그 절단면 하나하나도 결과적으로는 다 종합의 한 과정이고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절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관절도 보면 관절이 끄는 것 같지만 결국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절단들이 연결시켜는 작업이지 끊는 작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코드, 그 절단면의 자체는 분열이 아니라 연결이고 종합이니까 종합만 이뤄내면 그걸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단은 결핍이 아니고 유동적이고 주체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결국 그 절단면도 하나의 선분성을 타잖아요. 그게 이제 유동적이라는 게 오히려 더 주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적일 수 없다. 만약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유동적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주체적인 게 아니죠. 억지로 하는 거니까. 내가 검정고시도 볼 수 있고 대안학교도 갈 수 있고 공립학교도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공립학교를 남들 가는 것처럼 가는 걸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했다. 유동적일 수 있으나 내가 그걸 선택했다. 이러면 남들처럼 살아도 주체적인 게 맞지만 선택할 수 없다. 반드시 공립학교를 가야 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유동적일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그건 주체적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들레지 가타리 분열 분석에서의 주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분성, 그 코드의 시작과 끝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가 이제 그 분열 분석에서의 주체성입니다. 고등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고등학교를 출발하고 고등학교를 끝내는 게 누구냐. 그 절단면의 흐름을 시작하고 끝내는 게 누구냐. 엄마가 고등학교를 보내고 엄마가 고등학교를 끝내는 거라면 그 주체는 그 선분의 주체, 그 절단면의 주체는 그 학생이 아니고 엄마인 거죠. 그 학생이 난 고등학교 가기로 결정했어. 난 고등학교 졸업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했다면 그 고등학교 과정의 주체는 그 유동적인 과정에서 그거를 주체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주체인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욕망기기의 종합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연접, 이접, 통접의 과정으로 이런 절단면들의 각각 선분성들을 다 종합을 하는 건데요. 그 연결종합, 연접, 서로 도움이 되는 것들끼리의 만남, 이런 것들은 그 정신 에너지를 동원한다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추가해 준다는 거예요. 뭐 좋은 것들끼리 만났으니까 에너지가 생성이 되겠죠, 리비도가. 분리종합은 의지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만나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의지가 없이는 다른 것들을 수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통정, 결합종합은 자녀를 생성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에 제가 잠깐 예를 든 것 중에서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학생과 학교가 만났어요. 그럼 당연히 공부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공부가 생산 안 되고 연애가 생산되고 우정이 생산되고 연애가 생산돼서 그 다음 코드로 나오는 게 결혼이 나오고 가정이 생산돼요. 분명히 학교를 보내놨는데 공부가 생산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생산돼요. 이런 것들은 다 자녀적인 생산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절단면과 그 각 코드들이 구성이 돼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